만약 여러분이 지금 초고층 빌딩 안에 서 계신다면, 당연히 발밑에 흙이 이 거대한 건물을 안전하게 떠받치고 있다고 굳게 믿으실 겁니다.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만약 그 믿었던 흙이 구조물을 밑으로 끌어내리는 배신을 한다면 어떨까요? 건물을 지탱해 주기는커녕 막 흙 자체가 기둥을 꽉 움켜쥐고 지구 중심을 향해 맹렬하게 끌어내리려 한다면 말이죠. 와,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딥다이브 미션은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집안공학의 숨겨진 암살자, 바로 부마찰력의 정체와 이를 막아내는 엔지니어들의 기발한 해결책을 파헤쳐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이제 1번 슬라이드와 2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네, 방금 오프닝에서 배신이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공학적으로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보통 우리가 건물의 거대한 하중을 지지하려고 땅속 깊이 말뚝을 박으면 주변 흙이 말뚝 표면이랑 마찰하면서 꽉 버텨주거든요. 아, 건물이 밑으로 안 꺼지게 잡아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걸 정마찰력, 즉 지지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다룰 부마찰력은 그냥 그 저항력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방어력이 깎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조물을 파괴하려는 아주 강력한 추가 하중으로 돌변하는 현상입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을 좀 더 풀어보자면, 그러니까 집안의 치마량이 말뚝이 가라앉는 양보다 더 클 때 주변 흙이 말뚝을 억지로 끌어내린다는 거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흙이 더 빨리 주저앉으면서 말뚝을 멱살 잡고 끌고 내려가는 거죠. 와, 이해가 쏙쏙 되네요. 그러니까 제가 늪지대에 서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에 엄청나게 무거운 백팩을 매달고 밑으로 확 잡아당기는 거랑 똑같군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그게 바로 부마찰력의 핵심 원리거든요. 도대체 왜 땅이 건물을 받치는 기둥보다 더 빨리 가라앉는 걸까요? 멀쩡하던 땅이 푹 꺼지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다음 3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크게 4가지 현장 조건이 방어쇠 역할을 합니다. 두꺼운 성토층을 쌓았거나 지진으로 액상화가 오거나 건조 수축이 일어날 때죠.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지하수위 저하네요. 맞아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흙이 위에서 눌려서 압축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하수위가 내려가는 게 아주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물이 빠져나가는 게 어떻게 땅을 주저앉게 만드는 거죠? 이걸 유효응력 개념으로 보면 쉬운데요. 그 수영장 물속에서 아주 무거운 바위를 두 손으로 들고 있다고 상상해 보시죠. 아, 물속에서는 부력 덕분에 바위가 꽤 가볍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바위를 수면 위로 완전히 끌어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받쳐주던 힘이 순식간에 사라지니까 진짜 엄청나게 무거워져서 팔이 훅 떨어지겠죠? 바로 그겁니다. 땅속 흙입자들도 똑같아요. 지하수가 꽉 차 있을 때는 물이 흙을 가볍게 받쳐주는데 수위가 확 내려가면 물이 받쳐주던 부력이 사라지거든요. 아, 그럼 흙이 자기 자신의 원래 무거운 무게를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거군요. 네, 그걸 유효응력이 증가한다고 표현합니다. 결국 흙이 자기 무게를 못 이기고 푹 주저앉으면서 치마가 발생하는 거죠. 진짜 확 와닿네요. 그럼 이런 맹렬한 힘이 건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4페이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3가지 파괴 형태가 나오죠. 첫 번째는 가장 끔찍한 구조적 파괴입니다. 흙이 끌어내리는 힘이 너무 강해서 땅속에 있는 말뚝 본체가 우지큰하고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멀쩡한 콘크리트 기둥이 땅 속에서 산산조각 난다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진짜 무섭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지력 급감입니다. 건물을 위로 밀어 올려야 할 힘이 깎여나가니까 펀더멘털이 무너지는 거죠. 마지막 3번째는 부둥치마입니다. 아, 부등치마. 한쪽만 푹 꺼지는 현상 맞죠? 네, 맞습니다. 건물 전체가 똑같이 가라앉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 말뚝에 난 부마찰력이 심하게 걸리면 마치 피사의 사탑처럼 건물이 기우뚱하게 기울어지게 됩니다. 와,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의 힘이 멀쩡한 빌딩을 통째로 기울게 만들 수 있다니 진짜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힘의 방향이 바뀌는 아주 신기한 지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다음 5번 슬라이드와 6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네, 5번 슬라이드에 나오는 중립점 개념입니다. 아까 흙이 말뚝보다 더 빨리 가라앉을 때 부마찰력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네, 흙이 더 빨리 꺼지니까 끌어내리는 거였죠. 그렇죠. 그런데 땅속 깊이 내려가면 어느 순간 흙이 가라앉는 속도와 말뚝이 가라앉는 속도가 딱 같아지는 지점이 나옵니다. 거기가 바로 중립점이에요. 아, 움직임의 차이가 제로가 되는 곳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중립점을 기준으로 위쪽은 흙이 말뚝을 끌어내리는 부마찰력이 작용하고요. 반대로 아래쪽은 흙이 단단하게 버텨주는 정마찰력, 즉 지지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위에서는 끌어내리고 아래에서는 버티고 아주 치열한 줄다리기네요. 그럼 6번 슬라이드의 유효 응력 해석법은 무슨 내용인가요? 그건 깊어질수록 부마찰력도 무시무시하게 커진다는 뜻입니다. 땅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위에 쌓인 흙이 많으니까 누르는 압력, 즉 유효 응력이 커지잖아요. 네, 수압이 깊은 곳에서 더 센 것처럼요. 그렇죠. 그래서 흙이 말뚝을 꽉 쥐어짜는 마찰력도 깊어질수록 덩달아 거대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엔지니어들은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이제 7페이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더 큰 맥락에서 연결해 보면 아주 거대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네, 과거에는 부마찰력을 그냥 우리가 가진 저항력이 조금 깎이는 것, 그러니까 방정식의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요소 정도로만 봤어요. 내 방어력이 좀 떨어졌네? 이렇게 생각한 거군요. 맞아요. 하지만 현재 설계 기준에서는 이걸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아예 외부에서 건물을 짓누르는 독립적인 추가 하중으로 취급해요. 방정식의 우변으로 넘겨버린 거죠. 아, 내가 버티는 힘이 줄어든 게 아니라 짊어져야 할 짐덩어리가 하나 더 늘어난 거구나. 이렇게 현실을 직시하게 된 거네요. 설계 기준 하니까 이제 숫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음 8번과 9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8번 슬라이드의 하중 저항계수 설계법을 보면 부마찰력은 어쩌다 한 번 발생하는 힘이 아닙니다. 영구적으로 건물을 짓누르는 고정하중으로 작용하거든요. 아,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이 2.5cm라는 숫자를 주목해 주세요. 여기가 진짜 흥미로운데요. 9번 슬라이드에 허용 치마량이 맥스 2.5cm라고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2.5cm면 딱 우리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길이거든요. 수만 톤의 거대한 마찰로가 땅속에서 단 엄지손가락 한 마디 이상 가라앉으면 그건 엔지니어링 쪽으로 심각한 마지노선을 넘었다는 뜻입니다. 엄청나게 엄격하죠. 정말 숨막히게 타이트한 기준이죠. 그만큼 지방공학에서는 오차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마찰력을 사전에 확실히 차감해서 안전율을 아주 넉넉하게 확보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책들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크게 수동적 방어와 적극적 개량으로 나뉩니다. 적극적 개량은 흙에 미리 무거운 짐을 올려서 치마를 사전에 다 끝내버리는 프리로딩 같은 공법이고요. 아, 맞을 매를 미리 맞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수동적 방어는 말뚝 자체에 특수한 처리를 하는 겁니다. 현장 여건이나 경제성에 맞춰서 이 공법들을 조합해야 하죠. 그 중에서도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11페이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SL 말뚝 슬립 레이어 공법인데요. 네, 역청재 코팅 공법이죠. 청취자 여러분, 지금 지갑에서 신용카드 하나 꺼내서 두께를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그 두께가 대략 1에서 2mm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콘크리트 말뚝 겉면에 딱 신용카드 한 장 두께의 역청재를 발랐더니 흙이 끌어내리는 힘이 무려 70에서 90%까지 사라집니다. 와, 수치가 정말 대단하죠? 네, 흙과 말뚝 사이를 미끄러지게 만드는 윤활림 같은 거죠. 진짜 얇은 신용카드 한 장 두께가 거대한 빌딩을 구하는 셈입니다. 맞아요. 역청재, 즉 비투멘이라는 물질이 천천히 가해지는 힘에는 부드럽게 미끄러지면서 마찰력을 아예 끊어버리거든요. 엔지니어들의 기가 막힌 발상의 전환이죠. 진짜 감탄이 나옵니다. 자,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12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오늘 다룬 내용의 결론이네요. 네, 결국 이 3박자가 중요합니다. 첫째, 조사 단계에서 과합밀비 등을 철저히 분석해서 치마를 정확하게 예측해야 하고요. 네, 예측이 우선이죠. 둘째, 지진 같은 단기 하중과 부마 찰력을 무조건 더해서 비합리적으로 과다 설계하지 않는 스마트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완공 후에도 철저한 계측을 통한 유지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스마트하게 설계하고 끝까지 감시하라. 아주 명쾌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대 도시 발밑의 도살인 부마찰력에 대해 훌륭하게 탐험했습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의 치열한 사투였죠. 우리는 매일 하늘을 찌르 듯한 마천루를 보며 인간의 기술에 감탄합니다. 하지만 오늘 딥다이브 시간에서 살펴보았듯 그 거대한 성추를 꼿꼿하게 유지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힘을 통제하는 아주 미세한 싸움입니다. 단 1에서 2mm의 코팅, 그리고 엄지손가락 한 마디 크기의 치마량이 이 모든 것을 결정하죠. 정말 경이로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이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건물 아래, 흙과 기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서로를 끌어내리거나 버티며 치열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단할까요?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